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 이식술 혹은 식피술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이식술의 정의란 것은 몸의 어떤 부위에 피부 결손이 있을 때 유가 조직이 잘 살아나와서 혈액순환이 좋은 상태에서 몸의 다른 부위에서 혈관이 없는 피부를 채취를 해서 피부 결손이 있는 부위에다가 덮어줘서 피부를 새로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피부 이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분층 피부 이식술이 있습니다. 부분층 피부 이식술이라는 것은 STSG, Split Thickness Skin Graft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전층 피부 이식술이 있는데요. FTSG, Full Thickness Skin Graft라고 하겠습니다. 피부를 제공해주는 공여부로서는 부분층 피부 이식술은 몸에서 가장 넓은 부위를 채취할 수 있는 대퇴부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고요. 전층 피부 이식술은 다양한 부위에서 피부를 채취할 수 있는데요. 수부, 팔꿈치, 사타구니 등에서 피부를 채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 이식술의 첫 번째로 부분층 피부 이식술 STSG는 피부는 표피층과 진피층 그리고 피하지방층, 근육 이런 식으로 피부의 층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피부의 표피와 진피의 일부를 채취를 하는 것을 부분층 피부 이식술이 되고요. 전층 피부 이식술은 피부의 피하 지방을 제외한 표피와 진피층을 모두 포함했을 때를 전층 피부 이식술이 되겠습니다. 공여부란 것은 피부 이식을 하기 위해서 피부를 채취하는 부위를 공여부로 하는데요. 부분층 피부 이식술은 주로 대퇴부에서 시행하게 되고, 전층 피부 이식술은 몸의 여러 군데, 즉 손바닥, 팔꿈치, 사타구니 이런 데서 피부를 채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 이식술의 치료 목적으로서는 첫 번째로 피부가 없는 심부 조직을 피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피부를 덮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피부가 없이 살이 노출되어 있으면 세균 감염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관절 부위에서 피부 이식을 함으로써 관절의 운동 기능을 보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런 관절 운동을 통해서 관절 구축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 이식을 할 수 있는 적응증으로서는 근육 혹은 피하 조직 상방에 유가 조직이 잘 자라나와서 혈액순환이 좋은 상태가 되어야지 피부 이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 이식의 비적응증으로서는 옆에와 같이 힘줄이 노출되어 있거나 뼈나 신경, 혈관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부 이식을 하게 되면 피부가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유가 조직이 잘 자라나온 다음에 피부 이식을 시행해야 피부 이식을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분층 식피술 STSG의 적응증으로는 첫 번째로 혈액순환이 좋은 창상바닥, 두 번째로는 관절 강직이나 반응 구축, 유발이 없는 경우에 주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공여부로는 첫 번째로 대퇴부의 전외측, 두 번째로는 대퇴 내측, 세 번째로는 손바닥에 피부 이식을 할 때는 족저부, 발바닥에서 피부를 채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부를 떼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것을 더마톰이라 그럽니다. 더마가 피부, 톰이 칼이라는 뜻입니다. 피부를 채취하는 더마톰이 있는데 이것은 옆에 보면 게이지가 있어서 두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어느 두께로 뗄 것이냐 그거를 맞춘 상태에서 여기를 바셀린을 바른 다음에 쭉 밀게 되면 이렇게 피부가 떨어지게 됩니다. 피부를 채취한 이 공여부는 약 2주 정도 드레싱을 하게 되면 피부가 재생이 되겠습니다. 부분층 식피술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마톰을 이용해서 피부를 채취하게 되는데, 더마톰을 조절해서 다양한 두께의 피부를 채취 가능하겠습니다. 피부를 두껍게 뗄수록 모낭과 땀샘이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피부 이식을 한 다음에 회복되고 나면 털이 자란다든가 땀이 난다든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분층 식피술을 피부 이식을 했을 때 이식된 피부는 혈액순환이 좋은 창상 바닥에 산소나 영양 공급에 의해서 피부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분층 식피술의 수술 방법으로서는 필요에 따라서 피부를 얇게 뗄 수도 있고 중간 정도 두껍게 뗄 수도 있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게이지가 있어서 두께를 조절해서 피부를 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뗀 피부는 메쉬를 할 것이냐 메쉬를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메쉬란 것은 이런 메쉬를 하는 기구가 또 있습니다. 피부를 이 플라스틱 판 위에 올려서 여기를 통과시키게 되면 피부에 이런 가는 격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당기게 되면 이게 1대 1.5로 커질 것인지 1대 3으로 커질 것인지, 다시 말해서 공여 부위에 비해서 이식받아야 되는 피부의 면적이 클 때, 그러니까 이식된 그런 피부를 크기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는데 그것을 메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쉬 그라프트를 하게 되면 면적이 채취한 피부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사이즈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메쉬를 하게 되면 가운데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혈종이나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렇게 구멍이 많은 것으로서 흉터가 많이 남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메쉬를 하지 않은 난메쉬 그라프트를 하게 되면 뗀 피부와 이식받는 피부의 크기가 똑같이 할 때, 비교적 면적이 작을 때 하게 되고요. 그리고 흉터를 안 남기는 것이 좋은 상황일 때, 그렇게 되면 흉터가 덜 남고, 하지만 구멍이 없기 때문에 혈종이나 감염 가능성은 더 높지만 처치만 잘하면 혈종이나 감염 가능성은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층 식피술 FTSC는 적응증으로서는 수장부나 수지 첨부, 다시 말해서 기능적으로나 미용적으로 더 중요한 부위에서는 전층 식피술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공여부로서는 전완부, 주관절부, 팔꿈치, 손가락에 이식할 때는 소지구, 손바닥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전층 식피술의 구성으로서는 표피와 진피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모낭과 땀샘을 포함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하 지방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하 지방이 포함되어 버리면 이식한 부위에서 아래쪽에서 산소나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피하 지방 조직이 있으면 그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식된 피부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층 피부 이식술을 할 때는 피하 지방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층 식피술을 하는 테크닉으로서는 창상 바닥에 적절한 텐션을 가지고 꼬매줘야 되고요. 전단력, 어떤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이 오버 수처, 그 위에서 거즈를 대고 실을 묶어줘서 압박을 해서 혈종을 예방하는 타이 오버 수처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하고 나서는 적신 거즈로 드레싱을 하게 되고 주로 4일에서 7일 사이에 첫 번째 드레싱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층 식피술의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예후로서는 첫 번째로 신경과 감각 회복이 양호하고요. 부분층 식피술에 비해서 반응 구축 정도가 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더 우수하겠습니다. 결과로 혈종이 발생하면 피부가 생존하지 못하고 괴사되는 원인이 되므로 혈종이 발생하지 않게 처치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재혈과나 이 피부가 살아붙는데 보통 최소한 3일 이상이 걸리니까 드레싱은 4일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피부 이식 재료로서는 동종 피부 이식, 알로그라프트가 있는데, 동종 피부 이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망할 때 신장이나 간이나 장기 기증을 하듯이 피부도 기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증된 피부로 피부 이식을 하는 것인데요. 동종 피부 이식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피부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자가 피부 이식을 하기 전에 상처가 노출되면 감염 같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가 피부 이식을 하기 전 준비 단계로서 하는 피부 이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종 피부 이식, 제노그라프트가 있는데 주로 돼지나 다른 동물의 피부를 처리를 해서 가공을 해서 피부 이식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주로 생물학적 드레싱의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자기 피부로 바뀌진 않고 다음에 자기 피부 이식을 하기 위한 전 단계 혹은 준비 단계로 하는 처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